그래서 각자 경험에 대한 지금까지 조금 잠을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출석하는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기계사 구리에서 넣으시는 저희 혹시 제가 소개가 굉장히 제가 매일은 정성빈 씨의 서울 교통공원에서 생각해서 친구들의 친구 상황과 이름이 내는 방송으로 보면서 결과를 전략적으로 드려보겠습니다. 회생 대회간에 따른 변질과 성장 가치를 비교해본 결과 세상 반복성과 학생 집중 전체적으로 성장 가치에 의한 변화율은 18.25%이고 회생 대회간에 따른 변질은 41.53%로서 회생 대회간에 따른 변질이 성장 가치 변질을 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회생 대회간의 수행 가능성 여부에 대한 얘기입니다. 채무자가 개입하고 있는 회생 대회간은 기본적으로 현재 채무자의 사업장인 해창빌딩을 정상적인 광고에 의해서 매각을 해서 그 재원을 또 변제에 사용하고 현재 그 재원은 해창빌딩 내 현재의 장소에서 적정한 임차료를 지불을 하면서 의원 활동을 하는 것을 전제로 했습니다. 마지막 말씀을 제가 지금 저희가 좀 아파갖고요. 앉아서 얘기해 주실까요? 예. 우선 지식기타 부분을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한 가지만. 지식기타에서 리스해가 대상은 채무자가 리스해가지고 있는 물건 중에 관절경이 있습니다. 그 관절경은 이미 경매를 통해서 관절경부터 몇 가지 물건은 2007년도 초에 3월 달에 이미 경매 절차를 통해서 정오무역에서 그거를 낙찰을 받아가지고 가지고 간 상품이다. 지식기타의 상품을 4가지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조사나 이런 게 이루어지지 않았고, 또 두 번째는 지식기타에서 그 리스란 그 물건이 모든 서류를 허위로 만들어가지고 허위 계약서에서 리스란 그런 물건들입니다. 과연 그런 물건들까지도 회생채권에 산입을 해서 다른 채권자들을 해야 하는 그런 행동을 한다는 것을 그냥 철저한 조사하지 않고 넘어간다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리고 두 번째는 회생계약안 자체가 철저히 조사해놨던 그런 데이터에 의하지 않고 그냥 사탕만 있는 데이터는 그런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또 일부는 증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무사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4월 17일 날 이 배당, 그러니까 그 변제율을 24.5%로 잡으셨죠. 그때도 이 세무사님께 충분한 어떤 사전 조사나 철저한 같은 그런 조사를 거쳐서 변제율을 산정을 했을 것인데, 불과 한 4, 5개월 만에 41%대로 올라간 이유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있을 때 뭘 얘기하는 것인지 변제율을 얘기하는 겁니다. 당장 가격에서 승리 낙찰률을 상회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가격이 낙찰하는 것을 그랬는데 회생계획을 수행하면서 경매자체에 넘기지 않고 정상적인 거래를 통해서 매매를 할 경우에는 경매자체의 승리 낙찰률보다는 더 좋다 라고 이런 기준을 세운 것이 감면가격입니다.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좀 판사님 하신 말씀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좀 질문을 해드리겠습니까? 제가 바로 얘기할게요.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는 채무자한테 제가 듣겠습니다. 채무자가 수입 중에 최소한의 자금을 본인의 어떤 생활이나 이런 거에 쓰고 매출과 이익을 극대화해서 채권자들이 채무 변제에 최대한 충당하도록 노력을 하겠다, 이런 취지로 이 회생을 원하고 있는데, 그 회생 절차 개시 신청서에는 자기 수입이 월 8천만 원이 된다는 전제하에서
자기의 또 어떤 지출을 월 400만 원을 한다는 그런 전제를 깔고 계속 병원을 운영하면서 이걸 변제하는 것이 채무자한테 이득이라는 취지로 신청서를 냈거든요. 지금 채무자가 크로바 아파트가 경매가 된 다음에 다시 그 크로바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월 400만 원의 수입을 가지고 대전 최고로 좋다는 크로바 아파트에서 생활한다는 것이 사실 그 의구심이고. 어제 초안신고서 내가지고 예. 이렇게 지금 묻었는데 예. 이 사건이 있는데 여기서 확정이 안 됐거든요. 제가 그럼 자료를 가지고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채무자가 제출한 월간 보수고지 통장에 보면 혹시 세상 대가에 대해서 질문할 때 있으면 질문할 기회를 준 거지 예. 뭐를 질문하는 거예요? 아니 희생계획안이 질문하고 갑자기 아니 판단이 그게 아니고요. 희생계획안이 채무자들이 그 희생계획안을 정확히 알고 그 내용을 정확히 한 상태에서 그게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걸 따져보고 나서 계획안에 동의하고 안 하고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취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채무자가 근 10개월 동안 관리인 역할을 하면서 이연금이 전혀 남지 않았습니다. 채무자가 낸 그 자료에 보면 그 4월 1일 날 정문현 씨에게 300만 원을 그 송금해 줬어요. 그러고 뭐 이종대 씨에게 또 100만 원. 또 뭐 서명호 씨, 이은호 씨, 김윤태 씨, 뭐 그 대전 원역 김은경 씨, 뭐 박완구 씨, 또 이영욱 씨는 박광구 씨, 이영욱 씨는 장인 장모입니다. 참고로. 김영태 씨, 뭐 안정수 씨, 뭐 이규성 씨. 하여튼 많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송금한 근거가 있습니다. 근데 이건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고 300만 원 이상이 되는 것도 마음대로 지출했어요. 그렇게 지출한 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제가 알기로는 그 100만 원 이상은 그때그때 지출할 때마다 법원의 허가를 얻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허가 절차 전혀 거치지 않고 지출을 했고 또 한 가지는 자기가 지출한 것을 월간 보고서 형식으로 법원에 같은 보고를 해야 되는데 그 보고 의무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배상원 씨가 10개월 동안에 그 병원을 운영하면서 그 8천만 원이 된다는 수입을 어떻게 썼는지를 전혀 관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 그런 어떤 관리 부분을 법원에서 태만히 했고요. 예? 월간 보고서 그달 받는 것이지 아니면 그 다음 달 그 법에 찾아보니까 그 다음 달 초까지 이렇게 제출하는 걸로 실무 상태에 있더라고요. 근데 2008년 1월 달에 제출한 내역을 2008년 8월 달에서야 월간 보고서로 보고를 하고 그거를 용인하고 이런 절차를 통해서 회증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과연 법원에 나왔던 소사위원들이 조사한 보고서를 그냥 보고서 이 글자만 놓고 보고 믿을 게 아니고 충분한 검증 절차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저희가 확인만 할게요. 예. 김호 씨가 지금 그 자본 조치를 통해서 자본 씨가 제출한 월간 보고서에 게재된 계좌 내역을 알고 다른 조청에 판단 다른 조청에 대한 게 아니고요. 어제 제가 복사를 한 겁니다. 어제 복사를 해서 거기서 본 겁니다. 그 말씀 잘못되신 겁니다.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자본 씨 대본을 해석한 겁니다. 나는 생계관에 따라 관련을 납부하기 주장하면서 그걸 치러야 나왔어요. 그건 판사님께서 보정의 조치가 있다고 있을 것이라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그 보정의 조치를.